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제 방송할 때마다 마이크 때문에 항상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면, 예, 알겠습니다. 예, 다들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이제 그때 한번 제가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죠. 아무리 피곤하고 일상생활에 치이고 급한 일이 있더라도 FA 영입하면 라이브 하기로. 예, 그래서 뒤늦게 아주 늦은 시간에 방송을 켰고, 늦은 시간에 방송을 켰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은 못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동시간에 지금 뭐 대기업 유튜버들이 또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 방송에도 많이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안 들어오시면 안 들어오시는 대로 간단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 해보고 또 단촐하게 하는 것도 재미거든요. 굳이 제가 뭔가 이런저런 얘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그 채팅창을 읽어가면서 방송하는 것도 재미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강남이 왔죠. 저는 위아더 월드 아닙니까? 유강남 왔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롯데 팬들 사이에서는 아, 유강남 솔직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박동원이 4년 65억으로 갔고 유강남은 4년 80억에 롯데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야, 유강남 80억이나 주냐? 박동원 65억이었는데 야, 그러면은 한 70억 줘도 될 거를 괜히 80억이나 주면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부동산 경매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에 대한 다소의 아쉬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우쭐댈 얘기지만 절대 다수의 분들이 박동원을 박동원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 이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절대 다수의 분들이 박동원 얘기했는데 유강남이 오니까 유강남이 온 게 좋기도 좋은데 아, 내가 박동원을 더 좋아했는데 박동원이 안 와서 약간 목리를 부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 들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유강남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 꽤 오래전부터 롯데에 유강남이 올 것 같다. 나는 유강남 픽이다. 유강남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제 방송인가에서는 아마 제가 유강남 응원가까지도 불렀을 겁니다. 그쵸? 어쨌든 그걸 하이님은 기억해 주고 계시네요. 여튼 그래서 이제 금액은 이제 중요하지가 않고 돈 받은 만큼만 잘해주면 됩니다. 돈 받은 만큼 잘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제 4년 80억이니까 연간 20억이죠. 20억만큼의 활약을 해주면 우리는 또 같이 강강수월을 칠 수 있는 거죠. 그 2022년 시즌 롯데 포수진의 WR 합이 마이너스 0.94였는데 유강남이 2.30이에요. 누구 말대로 유강남이 WR 0을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까지 오피셜로 구단과 선수, 언론 다 해가지고 오피셜 발표가 난 FA 시장에서의 이제 그 상황을 정리를 해 보니까요. 이렇게 LG는 박동원 데려갔고 유강남이 나갔는데 일단 WR의 합으로 봤을 땐 타자들의 한정입니다. 타자, 야수.
봤을 때 일단 LG는 소폭 상승을 했어요. 0.64 소폭 상승을 했고 롯데는 2.30이 늘어나면서 원래 이번 시즌 9위였던 게 이제 8위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최은성이 빠져야 돼. 뭐 LG에서는 최은성도 빠져야 될 테고 뭐 우리의 지금 노진혁 얘기가 있으니까 노진혁도 이동이 되고 또 양의지도 이동이 되면은 이 순위 변동은 좀 더 폭이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번 FA 시장에서 타자들의 이 이동만으로 투수들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자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팀 간의 전력의 좀 이렇게 무게의 추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진혁은 예, 롯데로 오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야구 관계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소스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노진혁은 뭐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FA 시장에서 롯데가 유강남을 데려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쟁을 붙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박동원이 65억이라고 까진 상황이니까 65억을 보고 이제 결과론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들이라든지 기자들도 다 뭐 100억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으면 금액은 그대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딱 까보고 나니까 박동원이 더 쌌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다수의 분들은 박동원을 더 원하셨기 때문에 야씨 65억에 박동원 데려와줘 유강남 데려왔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강남이 싫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금액은 이제 롯데의 주전 포수 유강남이 활약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의 말씀드리는 거고 시즌에 들어가서 돈값을 못하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겠죠. 제가 줄창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WR1당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최근 뭐 5년 그 이상의 야수 FA들의 누적 WAR을 그 계약금 총액으로 그러니까 FA 계약 총액으로 나누면 한 5억 정도가 나옵니다. 또 이제 계산법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이 나오서 뭐 6억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하지만 5억 정도를 평균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유강남이 지금 80억 계약을 했고 보장 금액이 74억인가 그렇죠. 계약금 40억에 연봉 34억이고 옵션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연평균 한 20억 좀 빠져 18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억 몇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또 곱하기를 못해요. 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걸 못해가지고 여튼 그렇게 되니까 시즌당 한 4 WR 3점대 후반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하고 못하고는 이제 유강남의 몫이겠죠. 그리고 못하면 우리가 욕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오버페이냐 아니냐 이거는 절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롯데 팬이라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롯데 팬들이 사실은 우리가 시계를 한 달 전으로만 돌려도 양의지 데려와라. 양의지 100억을 줘도 데려와라.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와서 아니라고만 할 말은 없는데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달 전으로만 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더 이상 이제 돈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빅3 중에 한 명은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롯데 포수진이 확실하게 좀 보강이 되고 시작을 한다. 근데 여기에 거치지 않고 지금 노진혁도 지금 영입 목전까지 와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된다. 그러면 WRC 플러스 그 포수하고 유격수의 WRC 플러스를 합치면 100이 안 되는 게 롯데였거든요. 근데 이 팀에서 WRC 플러스가 100 이상이 되는 뭐 유강남은 최근에 100이 되지 않았지만 커리어 전체를 보면 101인가 넘거든요. 100이 살짝 넘어요. WRC 플러스가. WRC 플러스가 100이 넘는 커리어를 갖고 있는 유광남. 그 다음에 최근에 2022년 시즌에 WRC 플러스가 120이 넘는 노진혁까지 데려온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한 200 정도 되죠. WRC 플러스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는 모르겠는데. 기존의 2022년 시즌 롯데 포수랑 유격수랑 합쳐서 WRC 플러스가 100이 안 되는데 유강남과 노진혁이 들어오면서 200이 넘는다. 이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FA 시장에서 진짜 그 정말 최근 들어서 좀 볼만한 FA 시장에 지금 롯데가 뛰어들었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짝 복귀를 해보자 그러면 그 FA 시장이 개장하면서부터 모든 언론과 썰은 사실은 박동원이었지만 모든 언론 기자들은 다 하나같이 롯데는 유강남하고 강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롯데는 전통적으로 썰이 나오지 않는 팀, 구단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기자는 물론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팀이 롯데의 색깔이었는데 이번 FA 시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풀었는지 몰라도 시장이 열리자마자 하긴 열리기 전에도 롯데 이꼴 유강남이라는 게 강하게 나왔단 말이죠. 이게 모든 기자들은 다 야구 관계자 기자들은 썰쟁이들은 조금 다른 얘기를 했고 이런 거 봤을 때 아예 롯데는 유강남한테 점층적으로 어떤 계약에 협상을 한 게 아니라 뭐 70억 부르고 75억 부르고 80억 부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80억을 때려 박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아싸리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가 돈 경쟁에서 다른 팀이 엄두를 못 낸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롯데가 그냥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80억 딱 때려박고 80억 줄 테니까 딴 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한 것 같고 유강남은 그냥 의리로 LG에 오랫동안 소속한 선수였기 때문에 약간 의의도 지키는 그런 모양새 이래서 좀 지난 주말을 좀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역으로 LG가 박동원을 65억에 잡았다는 거는 유강남한테 80억 근처도 제안을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유강남이 사실은 그 정도 금액의 차이다 그러면 고민하고 자시고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롯데가 지금 확실하게 모기업의 투자금을 가지고 그냥 아싸리 그냥 전공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공법이고 간 보지 않게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딱 때려 박는 거죠. 지금 노진혁도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기자들의 뭐 취재라든지 이런 얘기들 다 나오는 것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죠. 돈 싸움에서 롯데한테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력한 썰 중에 하나가 KT도 노진혁을 좀 이렇게 군침을 흘렸었는데 롯데가 노진혁한테 제안한 돈의 규모를 보고 아씨 안 되겠다 하면서 꼬리를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롯데는 그냥 때려박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노진혁 같은 경우에도 연 그 계약 총액이 한 50억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때려박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접근을 못한다. 이런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롯데가 사실 저는 되게 소박한 사람이라 유강남 잡은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진짜 오늘 하루 동안 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했는지 진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 종일 새로 고침하고
또 유강남이 떴다는 것만으로도 또, 머릿속에서는 이미 제 모든 행복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파라라라라라라. 유강남이 왔으니까 띠리리리리, 유강남이 왔으니까 이렇게 되거든. 띠리리리리리.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랬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박동원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뭐라는 거요. 아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두 번째 표는 사이즈가 좀 작죠? 그냥 알아서 저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 화면에 있는 위에 제가 그, 그, 그 좌측 상단에다가 어떤 이름을 써놨잖아요. 올원 아르케 피곤한 갈매기 이렇게 써놨는데, 이분들은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박아 놓은 겁니다. 제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이고, 원래는 한 분이었다가 아르케님이 생기셨고, 진짜 지난주 한 3일 전쯤에 피곤한 갈매기님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10,000명도 안 되는 이 조그만 소기업 채널에서 멤버십까지 해주시다니. 여튼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방송 때마다 항상 꼭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튼 그래서 이게 지금 썰로 돌아다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이게 썰입니다, 썰. 그래서 LG는 지금 썰로는 유강남, 최은성, 이용종 다 놓친다는 게 지금 썰이죠. 그러면은 아까는 박동원 들여오고 유강남 내보냈을 때 0.64 정도가 플러스 소폭 상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최은성, 이용조까지 나가게 되면 마이너스 2.28의 WR이 빠지게 되고요. 기아는 이제 박동원 빠지면서 이렇게 됐고, 그 기아 빠졌구나. 아무튼 그렇게 됐고, NC는 노진영, 양의지 다 놓치는 지금 모양새죠. 그리고 삼성은 이제 김상수는 크게 WR 상으로는 크게 뭐 데미지가 없을 것 같고요. 두산이 지금 많이 원래 이번 시즌에 WR 팀 야수 WR이 18이었는데 양의지 데려가면서 4등까지 올라갑니다. 롯데는 유강남, 노진혁 데려오면 5위까지 올라갑니다. 타격 WR이. 그래서 이 썰대로만 가면은 참 좋겠다. 다른 팀은 둘째 치고 우리 팀 이렇게만 가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웬일로 제 이름을 이렇게 자주 불러주시네. 잠깐만요. 채팅창을 좀 보겠습니다. 하이님, 감사합니다. 유강남 영입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문경빈님, 그 다음에 이호철님, 보상 선수가 슬슬 걱정이다. 보상 선수는 제가 이미 지난 방송에서 유강남이 올 거를 예상하면서 보상 선수를 짰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롯데 남은 포스들 트레이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딩턴 팬님께서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설입니다. 이제 우리가 유강남을 영입했기 때문에 이제 3일인가 내로 20인의 보호 명단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또 걔네가 또 며칠 사이에 또 우리 보상 선수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보유하고 있는 롯데 포수들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지시환이죠. 현재 시점에서는 유일하게 뭐 수비는 잘 못하 별로여도 공격에서는 그래도 가치가 있는 선수가 지시환이니까 지시환을 제 지금 소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시환을 트레이드 블록에 올려서 선수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지명권 같은 걸로도 받아오면 우리가 다시 보상 선수로 그 선수를 뺏길 위험도 없고 그렇,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미 어쨌든 리그에서는 포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주전 포수는 영입이 됐고 지시환이 아니더라도 이제 유강남의 수비 이닝을 좀 거들어줄 포수들은 뭐 안중열, 정복은 이렇게 뭐 돌려가면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6월 이후에는 손흥민도 오니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 지시환하고 유강남이 같이 1군에 있으면서 서로 좀 이닝을 나눠 가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제 생각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딩덤 팬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 이게 다구나. 아, 저는 또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 여기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빨갛게 뜨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많이 빨갛게 돼 있길래 지난 방송에서는 저를 한 번도 부르신 분이 없었죠. 근데 오늘은 한 두세 분이 부르셨길래 예, 그렇다는 거. 이 삼성이 강민호 트레이드 하는 거는 사실 시즌 중에도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즌 중에도 한번 트레이드 카드를 모 팀과 한번 맞춰봤는데 빠그러졌고, 근데 지금 시즌 후가 되고 나서 이제 모두가 이제 김태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아, 태꾸님,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블로그에서 오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반가워해 드릴 테니까. 네, 태꾸님 반갑습니다. 예, 신정민님께서 노진혁 선수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냐?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 100% 있고, 유격수 노진혁을 풀타임으로 쓴다? 이거는 100%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진혁은 정말 애지중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용법이 좀 까다로운 선수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법이 좀 까다로운 선수는 선수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를 활용하는 선수를 관리하는 감독의 용병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진혁이 잘하려면 노진혁의 백업이 돼줘야 될 이학주. 그러니까 이학주가 본인의 역할을 잘 받아들여줘서 노진혁의 수비 이닝을 잘 좀 커버 쳐주고 타격에서도 좀 활약을 해준다고 그러면 노진혁하고 공존도 잘 될 테고 노진혁이 사실은 수비보다는 공격에 더 특화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쳇말로 공격형 유격수인데 이 노진혁을 조금 더 잘 써먹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진혁의 공격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진혁이 깨지지 않게 좀 체력 안배 잘하고 경기 이닝, 경기 수 이런 거 잘 분배하는 서튼 감독의 용병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진혁이 그냥 아무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동하다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는 선수의 어떤 내구성 혹은 뭐 나이, 장부상 이런 거라고 해서 선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지만 노진혁을 유격수 데려왔으니까 얘는 유격수로만 써야 돼. 그리고 그 유격수로만 그냥 줄창 굴리다가 다친다? 그거는 서튼 감독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딩턴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명권 받아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포수 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다시 한번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제 롯데에서 가장 그러니까 포지션 생각하지 않고 롯데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를 데려가느냐 이것과 지금 LG가 지금 필요한 포수가 아니 필요한 포지션이 어디냐 그 포지션을 맞춰서 가겠다 이 두 가지인데 지금 LG가 지금 박동원이라는 또 포수를 데려갔기 때문에 또 포수를 원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박동원을 데려가지 않고 유강남만 뺏긴 상황이었다 그러면 당장 LG도 포수가 되게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또 상황이 달라져서 주전 포수가 생겼고 베테랑 포수 백업 포수인 허도환이 있고 그리고 LG 팬들이 그렇게 약간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물고 빨고 하는 김기현이라는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G도 사실은 백업 쪽으로는 크게 이렇게 이게 필요하지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포수를 묶는 거는 좀 전략적으로 이제는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블로그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한태양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태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G가 지금 내야수가 막 엄청나게 절박한 팀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3루에는 뭐 뭐죠? 문머식이 있잖아요. 3루 1루 하는 애 좌타자 걔 잘 치는 애 걔 있고 뭐 2루수에는 또 좌타자 걔는 LG는 뭐 이렇게 좌타자가 많아. 이영빈 있고 구본혁 있고 거기에 지금 서건창도 어쨌든 FA 재수할 거기 때문에 서건창도 있죠.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둘째치고 일단 가용 자원들이 있어요. 예, 문보경 맞아요 문보경. 그렇기 때문에 한태양도 사실은 LG가 보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카드는 아닌 것 같고 LG는 왠지 우리 투수들을 좀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LG도 워낙에 투수력이 좋긴 한데 투수는 다다익선이니까 쌓아놓고 터지는 거 터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수 쪽을 좀 바라볼 것 같아요. 음, 저 지금 그 보호 명단에서 항상 나오는 게 최건하고 이강준이죠. 애매하다. 누굴 빼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투수 쪽을 최대한 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최건하고 이강준 둘 중에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보호 명단에 넣어야 되고 한 명을 빼야 된다라고 하면 이강준을 저는 보호 명단에서 뺄 것 같아요. 이유는
일단 당장 이제 군대도 갔다 와야 되는 선수고, 그리고 제구는 그 까막눈인 제가 봐도 이강준의 제구 잡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준이 던지는 공이 포심도 아니고 투심인데, 게다가 자이언 테일링이 걸려서 본인 스스로도 한가운데 던지고 싶다고 해서 던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투수로서 완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반면에 최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 즉시 전력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 이제 그 보호 명단이 완성됐고, 근데 딱 19자리가 다 됐고 20자리 딱 한 자리 남았는데 최건하고 이강주 둘이 남았는데 둘 중에 누구 선택할래? 그러면은 저는 최건을 넣겠다. 이게 오히려 그 배영수 코치하고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만약 둘 다 재구가 불안하더라도 배영수 코치가 조금 더 원포인트로 콕 집어서 재구를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최건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주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보고 던져도 공이 자연스럽게 우하향, 그러니까 좌타자의 바깥쪽에서 가라앉거나 우타자의 무릎 쪽으로 가라앉는, 그런 다 자연적으로 테일링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가라앉는 공을 던지잖아요. 정말 매력적인 공이죠. 근데 그 공이 뭐 130km 막 나오는 게 아니라 140 후반, 150을 찍어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죠. 흥분돼서. 와, 저런 선수가 저 공을 가운데로만 제대로만 던지더라도 타자들이 못 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약간 야구 팬으로서, 그 남자로서 좀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선수는 확실한데, 근데 이런 선수를 우리가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 던지니까 문제라는 거죠. 던지면야 최상인데 못 던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느냐? 잡아줄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게 당장은 써먹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 롯데가 이제 유강남하고 만약에 노진혁까지 잡는다 그러면 다른 팀들은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롯데도 이제 어느 정도 달리겠다는 선언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장기간 성장시키는 선수 보다는 당장 단기간에 좀 쓸 수 있는 선수를 좀 더 많이 데리고 있는 게 롯데에게는 훨씬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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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상 선수, 보상 선수요? 김승혜 보상 선수 아니었나요? 아니었나?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보호 명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보호 명단은 20인 보호 명단, 20인 보호 명단이라고 했을 때 한 18명까지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이견이 없을 거고, 사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야구 선수의 선호도랑 상관없이 한 18명 정도까지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 나머지 두 자리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이 나머지 두 자리에 대한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최건, 이강준, 뭐 이런 선수들, 우리가 데리고 있는 선수니까 우리가 그 선수의 가치를 더 잘 아는 거지. 당장 그 선수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선수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롯데의 전력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롯데 미래에 어떤 가교 중에 하나가 빠져버려가지고 사다리가 이제 망가져 버리거나 뭐 이런 수준은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0인 명단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빡세고 엄청나게 아쉽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저는. 그래서 25위는 말할 것도 없이 좀 널널하고요. 25위는 정말 널널하고 어지간하면 다 묶이고요. 20인도 이제 이 롯데 자체가 이제 포커스가 미래보다는 이제 현재를 더 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망주의 유출들은 이제 FA 보강으로 인한 필수 불가결한 어느 정도의 대가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너무 이제 아까워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볼까요? 하이니님, 노진혁도 강하게 연결되고 있나?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며칠 내에 방송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듣는 어떤 소스라고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대기업 유튜버들이 듣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뭐 기자들이 얘기하는, 딱 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으면 그게 신뢰가 되고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치 누구 거를 따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저도 소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소스가 나름 타율이 상당히 높아서 저는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말한 거를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들은 소스에서는 노진혁이랑 결판이 며칠 내에 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셀캡이 FA 시장 들어가기 전에 맥시멈 40억 정도라고 다들 예상을 했죠. 짜게 보시는 분들은 30억 초반이었고, 2, 3억 이렇게 보신 분도 있고, 이제 옵션이라는 거를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기 때문에 옵션 문제 때문에 약간 좀 널널하게 보시는 분들은 30억 후반, 많게는 40억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연평균 20억짜리 계약을 유강남이 가져가면서 셀캡이 이제 적게는 10억 중반, 많게는 20억 정도 남게 되죠. 셀캡 이제 여유분이. 그러면 이 한 15억에서 20억 남는 여기에 어떻게 채워나갈 거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진혁한테 4년, 기본 다 4년 주니까 4년 50억을 준다. 그럼 연평균 10억이 조금 넘어가게 되겠죠? 그냥 짱꿀라식으로 막 계산을 하게 되면 10억에서 10억 좀 넘게 한 12억 정도 된다 그러면 나머지 여유분이 5억 정도라고 보면 그 돈으로 누굴 데려올 수 있을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익명성님께서
제3의 FA. 저는 제3의 FA는 투수라고 생각을 했고 원종현하고 이태양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태양을 좀 범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저렴하게 C급이기도 하고 하니까 부담 없이 롯데 선발과 불펜을 오고 가는 활용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다가 그 원종현이 약간 회춘한 모습을 보고 그래 이쪽 저쪽 쓰는 선수보다는 특화된 선수를 데려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원종현을 생각을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웬걸 원종현이 아니 무슨 25억이죠? 4년 25억 맞죠? 뭐 그렇게 많이 받고 갔는지 그러면 이제 이태양도 그거에 준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4년 25억이면은 이태양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20억 그러니까 총액 20억 정도에 끊어질 수 있는 선수 이태양이 그걸 받아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그렇습니다. 침착하자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몸값이 오를 수가 없는 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롯데가 지금 설마 이 선수한테 이만큼 줘? 라고 하는 시장의 평가에 플러스로 그냥 아예 그냥 때려박고 있다. 그러니까 유강남도 사람들이 다 뭐 맥스 60억 정도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경쟁이 붙으면 조금 더 높아지는 수준이겠지 이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80억을 박아버리면서 시작을 했다. 그럼 노진혁도 다른 사람들은 아마 4년에 40억까지 생각하는 연간 10억 규모의 계약을 줄 거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노진혁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진혁의 단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수비도 이제 잘 안 된다. 허리 부상이 고질적이니까. 그리고 유격수보다는 3루수를 봐야 되는데 3루에서도 수비가 잘 안 좋다. 그럼 결과적으로 노진혁은 최악의 상황에는 1루수 혹은 지명타자로도 봐야 되는데 노진혁을 게다가 나이도 많은데 1989년생인데 이 선수를 비싼 돈 들여가면서 데려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만 알고 있겠냐고요. 당연히 시장에서도 이러한 단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4년에 뭐 연간 10억의 규모의 계약을 줄 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롯데는 제가 볼 때는 한 50억 이렇게 박아놓고 시작하지 않을까. 따라서 이미 롯데가 노진혁한테 최고의 맥시멈 계약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올라갈 여지가 없는 거죠. 다른 팀하고 엇비슷하게 이게 제한이 갔을 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아 얘는 이만큼이니까 얘는 좀 더 올려야 될까? 좀 더 올려야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롯데가 지금 유강남하고 노진혁한테는 그냥 아예 맥시멈을 그냥 다 줘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진혁의 몸값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한화가 패닉 바이를 할 수는 있겠죠. 한화가 뭐 양의지 노리다가 지금 세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화가 지금 하주석 때문에 노진혁을 또 한다는 건데 좀 제가 볼 때 한화는 지금 여기는 다 롯데 팬들이니까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패닉 바이죠. 그냥 뭔가 해야 된다라는 지금 뭐 팀 자체가 어수선하니까 돈이라도 어디 때려박아서 뭘 하겠다는 건데 지금 하나는 그럴 상황이 아니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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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팀이 이번에 이게
유강을 데려오고 한 게 저는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아도 지금 골 때리죠. 기아가 정말 미스테리한 팀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에 FA 시장에서 그 야수들의 움직임, 연쇄 이동으로 인해서 각 팀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력에 이제 계산들이 다 들어갈 텐데 롯데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다. 무조건 플러스다. 왜냐면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롯데 포수는 이번 시즌에 WR 합이 마이너스 0.94였고 롯데 유격수 전체 팀 WR이 마이너스 1.0 몇인가 그래요. 그러면 둘을 합쳐가지고 두 포진 합쳐서 WR 합이 마이너스 2가 넘는 2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유강남이 WR 2.3인 선수가 들어오고 만약에 노진혁이 들어온다 그러면 3이 넘는 선수가 들어오잖아요. 마이너스 2가 5.6 플러스 5.6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7, 8 정도가 WR 8의 상승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제가 계산을 잘못한 어쨌든 마이너스 2가 플러스 5.61이 되는 거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WR 자체가 뭐 우리나라 WR 스태티즈 WR이 뭐 계산하는데 정확도가 있네 없네 하지만 투수 WR보다는 타자 WR이 더 정확도가 있고 신뢰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만큼 우리가 다른 팀에서 데려온 거기 때문에 자팀 FA를 눌러 앉힌 게 아니라 다른 팀에서 빼온 거기 때문에 부가적인 효과로 다른 팀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노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단일 리그에서 하는 팀이니까 다른 팀의 전력이 또 빠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모로 좋다. 그래서 지금 이번 FA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롯데 무브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류류님께서는 노진혁을 왜 사죠 그러셨는데 음, 글쎄요. 또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앞에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임스 윤님 오셨군요. 예, 안녕하세요. 강길진님께서 박세혁이 NC로 갈까요? 기아로 갈까요? 박세혁은 뭐 두 팀으로 해서 선택지를 저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 NC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유는 기아는 이미 포수 관련해가지고 지명권도 너무 많이 소모를 했고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질 겁니다. 그럴 거면 박동원 잡지 이런 얘기 나오겠죠. 왜냐면 박세혁이 또 A 등급이니까 그러면 박세혁이 A 등급이니까 박세혁 데려올 거면 또 20인 외에 한 명을 줘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기아는 지금 뭔가 스탠스가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되게 뭔가 꼬여 있다. 근데 머리 꽤나 아플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게 참 그런 게 우리 롯데 팬들은
정말 알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있어요. 게시판에 가서 봐도 그렇고 LG 팬들이 뭐 유강남이 이렇고 저렇고 뭐 박동원 뭐 다른 팬들이 또 박동원이 이렇고 저렇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전 포수 없는 서름이 얼마나큼이 큰지 구구절절하게 뼈에 새길 정도로 아는 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을 좀 비하하고 욕하는 꼴이 돼서 되도록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롯데 포수 때문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팀들은 주전 포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야 데리고 있으면 뭐 어깨가 안 좋아서 도루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우리는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건강하게 1인분 정도만 해줘도 그냥 WR 1만 해줘도 우리는 감지덕지다. 근데 이거 그 사람들은 롯데 팬을 안 했기 때문에 롯데 팬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죠. 그러면서 뭐 오버페이네 야 유강남 80억에 데려가 그거는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진짜로 롯데 팬들만 아는 거예요. 진짜 롯데 팬들만 찐 롯데 팬들만. 지금 우리가 지난 몇 년간 FA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도 그랬고 진짜 롯데 팬들은 진짜 이번에 사실은 유강남이 아니라 박동원이어도 상관이 없고 빅3 중에 한 명만 데려와라 했는데 데려왔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너무나 기쁘다는 거를 진짜 우리는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팀 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른 팀 팬들은. 특히나 유강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LG 팬들을 보게 되면 유강남을 거의 10년 가까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민호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강민호 그냥 우리 롯데 포수 강민호로 계속 생각하다가 강민호 나가고 나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데 안 됐잖아요. 지금 LG 팬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제가 볼 때는 LG도 지금 그러니까 박동원을 바로 샀겠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번에 유강남 데려온 거 저는 뭐 유강남이 잘생기고 뭐 정말 앞으로 엄청나게 야구를 잘할 것 같다 막 이런 것보다도 당장 롯데 팬들의 그 응어린 마음을 좀 달래줬다는 측면에서도 정말 좋은 영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서 FA 영입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방송 키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방송을 켰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유강남이 80억 받은 게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돈 얘기는 그만해도 된다. 이제 유강남이 얼마나 잘해줄지만 우리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유강남이 잘하고 못하고는 시즌 들어가 봐야 다 아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좀 응원을 해주자. 이왕이면 좋게 좋게 봐주자. 단점보다는 장점을 봐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노진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노진혁도 아까 채팅창에서 이제 노진혁 영입이 좀 불필요하다. 당연히 불필요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선 뭐 노진혁이 우리 팀에 너무나 잘 맞는 핏이기 때문에 영입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단은 약점을 어느 정도 메꿔가면서 미래보다는 이제 현재를 보겠다라는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당장 외부 자원을 통해서 좀 팀을 보강할 수 있는 거는 노진혁밖에 없거든요. 내년에 이제 오지환 나온다고 하지만 오지환은 단연 계약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 된다고 해서 오지환이 나오고 오지환을 우리가 뭐 데려올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진혁이 노진혁의 영입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팀이 현재를 위해서 당장에 너무 큰 유격수 구멍을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서 데려온다. 왜냐, 노진혁은 100 풀타임 유격수는 안 되는 선수라는 건 누구든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그렇지만 유격수로서 뭐 한 600이닝, 700이닝, 절반 500이닝이라도 좀 맡아주고 나머지 500이닝은 뭐 이학주가 됐든 박승욱이 됐든 뭐 한태영이 됐든 이런 선수로 돌려가면서 좀 팀의 공격력을 좀 올리고 요렇게 하기 위해서 영입한다. 좀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막 노진혁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메이드가 된 건 아닌데 또 노진혁이 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지적하시는 대로 단점이 많고 좀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또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이제 우리 팀이 됐고 한다 그러면 좀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제 왜 데려오냐 이런 것보다는 데려왔으면 잘 활용해 보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노진혁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튼 감독의 용병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학주의 마음가짐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노진혁이 들어와서 주전 유격수다라고 만약에 선언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학주는 자기가 주전 유격수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내 자리 뺏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또 뭐 토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학주는 뭐 답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최악의 상황인 거고요.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노진혁이 한 500이닝, 600이닝 정도 하면 나머지 이닝을 내가 처리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학주는 오히려 노진혁과 유격수 경쟁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팀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팀에는 제가 또 한번 오늘 방송에서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재능의 합이 팀의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준님, 노진혁은 KT 2파전인데 롯데가 조금 앞서 있다. 음, 근데 뭐 제가 그렇습니다. 예, 김두기님, 예, 이민석 얘기, 이민석이 된다. 이름 비슷한 애들도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 뭐 잘하면 좋고 다 하는데 뭐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방망이 돌리는 거는 예, 잘 돌리는 것 같습니다. 청강 제가 어떻게 읽지 못하겠는데 최은성은 좀 거시기 한데 최은성은 너무 겹치지 않나요? 최은성 김상수 김상수는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뭐냐면 롯데가 이제 내야 수비가 안 좋으니까 김상수 데려와서 또 내야의 좀 조커로서 유격수, 이루수 두루두루 잘 막을 수 있는 수비력을 갖고 있으니까 잘 써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상수는 이제 문제가 이제 김상수도 잘 깨지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타격에서의 또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선수죠. 그래서 이게 다른
라인업에 들어있는 다른 선수들이 다 강했을 때 김상수를 더 비신하는 선수라고 봐요. 그래서 좀 이제 구멍이 많은 팀에서는 김상수가 들어가면 그렇게 빛이 안 날 것 같고, 그래서 고로 우리 팀이랑은 좀 잘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두두님께서 롯데는 수비가 문제라고 하시는데, 수비가 문제가 맞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사실은 그 반쪽짜리 선수라는 거는 되게 어떤 시쳇말로 많이 쓰는 표현이었잖아요. 공격만 잘하는 선수, 뭐 수비만 잘하는 선수, 이런 거를 반쪽짜리 선수라고 해서 많은 표현으로 썼는데, 흔하게 썼는데, 이게 롯데에서 그때 허 감독이 쓰면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서, 저는 제가 이제 반쪽짜리 선수라는 말을 쓰게 되면 꼭 허 감독이 연관이 돼가지고 좀 쭈삣쭈삣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수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비가 좋은 선수를 데려온다. 저는 이게 별로,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좀, 저는 그렇게 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야구는 공수를 같이 하잖아요. 지명타자 제외하고는. 아무리 수비를 잘한다고 해도 수비를, 그러니까 포수 얘기를 가끔씩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몰리나 할아버지처럼 잘한다고 해도, 그냥 포수의 신이라고 해도 타격에선 최소 2할 3, 4푼은 쳐줘야 이게 뭔가 답이 나오는 거지. 수비 특화 선수라고 해서 2할을 못 쳐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의 컨셉인 거죠. 노진혁 같은 경우에 수비에서 오히려 좀 리스크가 있는데 공격 보고 데려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어쨌든 야구는 수비로서 투수력으로서 점수를 안 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점수를 내야지 이기는 스포츠니까 수비만으로 선수를 데려온다기보다는 공수가 좀 밸런스가 맞는 선수를 데려오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두님께서 두산 봐라, 왜 강팀인지, 김상수가 반쪽짜리 선수라 너무 배가 부른 건지, 올해 하반기 유격수 보니 공격력 좋아진 걸 봅시다. 그럼 왜 KT가 김상수를 보는지. KT는 박경수가 나가지 않나요? 아, 그 김상수 데려오면, 이게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김상수 데려오면 어디로 써먹어요? 아, 아르케니,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수를 데려오면 우리가 어디서 써먹냐는 거죠. 그러면 안치홍이 수비 못하니까 안치홍이 1루로 가면 1루가 도대체 몇 명이냐 이거죠. 아, 김상수를 유격수로 쓰자는 말씀이시죠? 김상수가 유격수 풀타임을 뛸 수 있어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삼성 경기를 많이 안 보고, 제가 볼 때는 항상 2루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상수는, 그러니까 좋은 선수죠. 좋은 선수고 수비 잘하는 선수고 또 쾌활한 선수고 막 이런데, 그게 지금 우리 팀하고 핏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팀 구성하고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김상수를 데려오면은 말씀하신 대로 유격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노진혁하고의 링크보다는 김상수를 더 원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치홍이 모르겠네요. 복잡하네요. 김상수 왜냐하면 김상수 저는 1도 생각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상수는 데려올 거다 링크가 된다는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상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수비를 먼저 보시는 거겠고 그만큼 우리 수비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안치 2루에는 안치홍 수비도 별로 안 좋고 좀 이학주 수비도 안 좋으니까 이제 김상수 데려와서 수비 안정을 시키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KT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 정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정리가 안 되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김상수를 1도 생각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딱 12시까지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12시 2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어휴 137명 이렇게 많이 보이시 처음에는 한 10명 20명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좀 132명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뭐 들어왔다가 가실 때 구독 안 하시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끝났습니까? 축구가 끝났구나. 여튼 내일 또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좋게 안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노진혁 만약에 오피셜 뜨면 네, 또 이왕 오면은 다소 아쉽고 성에 안 차시더라도 이왕이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개수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구독도 좀 해주시고 예, 오늘도 다양한 얘기 또 나눴는데 이 마무리에서 제가 너무 생각 안 하던 내용이 나와서 좀 어버버되면서 끊긴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다음에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에 뵙는 걸로 하고요. 지금 요거 파일은 뭐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또 한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야구로고 긴 거 채널에 올릴 테니까 거기서 뭐 다시 들으실 분들은 그때 들으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이제 오늘 유강남 됐으니까 내일도 오피셜 좋은 꿈 꾸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